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월요일이죠. 오는 27일에 표결하는데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양당 분위기 그리고 표결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자 보고 앞두고 있는데 오늘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죠. 지금의 검찰의 수사가 야당 대표의 정적 제거를 위한 편파세고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 의원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당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역사적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민생은 없고 수사만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내용 관련해서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영장 내용 중에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당대표도 그렇고 이제 법률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혐의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요. 또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포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론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의 영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원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더라고만 하는 것이 영장 내용만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구속영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판했는데 예. 발언을 봤더니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잠시만 들어보고 와서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도 강도, 깡패 이런 표현이 있었고 폭력과 야만의 시대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전날에는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표현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도한 걸까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검찰 수사를 보면 수백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고요. 또 구속영장이라든가 또 다른 조사로 예를 들면 대장동에서 무슨 성남 FC로 갔다 성남 FC에서 또 이재명 변호사 및 대납 사건으로 갔다가 다시 또 뭐가 안 되니까 무슨 백현동으로 갔다 정제동 호텔로 갔다가 이렇게 수사가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권력의 남용,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법치에 탈을 썼다. 그러니까 퇴행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안정적 사회로 우리가 봤고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권력의 남용,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로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어갖고 발전을 해왔는데 민주주의라든가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경제도 퇴행하고 있고 정치도 퇴행하고 있고 특히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제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 말을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거 영장심사 받아라.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도 이거 오히려
나가서 영장이 기각되면 부담 더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영장 심사를 받는 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일맥상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우리 사회가 건전한 상식이고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 보니까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완전 관용의 법치가 들어가고 누구에게는 칼날만 들어가고 칼춤을 추는 거고 예를 들면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로서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하고 야당 대표 정적 제거하고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무죄가 되고 누가 이걸 납득하겠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지금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법의 잣대가 공정한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런 거죠. 검찰 무도한 수사가 이렇게 우리 목을 다 옥죄고 있는데 단일 대우로서 이것을 민주주의도 세우고 법치주의도 바로 세워야 되는 시점에서 예.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도 승리하겠고 그 이후에 장기 집권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단일 전선을 형성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지 지금 무슨 거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타이밍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얘기 자체가 지금 일부 의원들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그런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일부의 얘기일 뿐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걸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근데 또 지금 한편에서는 거치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프레임 아닙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치인에 있어서의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 정치인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프레임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것을 동조한다? 그건 저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의원님 그럼 이제 월요일에 표결에 들어갈 텐데 표결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확실히 부결될 걸로 보시는지 찬성 반대 몇 표씩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예상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거,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몇 프로 예상한다는 건 지금 제가 가정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거는 가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무기명 투표해서 반대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런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 가설은 제가 다른 것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앞으로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국민의힘에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검찰의 행태가 과연 이렇게 놔둬서는 되겠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법 앞에 평등이 아닌가 의도된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검찰의 수사,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부결에 같이 하는 의원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의원님 오히려 마지막으로요. 다른 가설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 예.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당 차원에서 이런 그 법적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부결된 이렇게 이후에는 봐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대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10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나와 있나요? 그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나와 있나요? 다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무슨 고소 고발, 구속영장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고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운영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사로서 이 검사 정권이 잘할 수 있는 수사만 하겠다. 그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사하겠고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하게. 이건 예고된 겁니다.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5년 내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예.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